제목 착한 큰 며느리의 반전. 이럴 수가.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.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. 하지만 이 집안에서만큼은 그 말이 틀린 것처럼 보였다. 경기도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. 시어머니와 두 아들 그리고 두 며느리가 함께 사는 그 집에서 착한 사람은 늘 손해를 받고 얄미운 사람은 늘 이득을 챙겼다. 큰 며느리 김영희는 말투가 부드러웠다. 웃을 때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처음 보는 사람도 금세 마음을 놓게 만드는 인상이었다. 어머님, 저는 뭐 부족해서요. 아유,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.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늘 계산이 숨어 있었다. 반면 작은 며느리 이선희는 말수가 적었다. 부탁받으면 네 하고 일어나 바로 움직였고 억울해도 굳이 해명하지 않았다. 선희는 말이 없어서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속은 참 착해. 친정어머니의 말이었지만 시댁에서는 그 말이 없는 것이 이 늘 오해의 씨앗이 되곤 했다.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 분위기는 늘 비슷했다. 큰 며느리는 제사 전날이면 꼭 전화를 해서 어머님 죄송한데요. 제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. 선희가 좀 먼저 가 있으면 안 될까요? 시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. 그래, 몸 안 좋으면 어쩌겠니? 선희는 젊으니까 괜찮지.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작은 며느리는 새벽같이 시댁으로 향했다.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차례상 차리고 설거지까지. 큰 며느리는 늘 마지막에 도착해 앞치마를 잠깐 두르고 말했다. 제가 하려고 했는데 선희가 다 해놨네.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었다.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. 큰 며느리는 마음이 참 예뻐. 작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에 남은 밀가루를 씻어내며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.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.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조금씩, 아주 조금씩 작은 며느리 이야기를 좋지 않게 흘리기 시작했다. 어머님,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건데요. 선희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이긴 해요. 시댁 오는 게 부담된다는 말도 하고요. 시어머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. 그래,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지. 어느 날은 작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. 선희야, 네가 시댁 오는 걸 힘들어한다며? 작은 며느리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. 아니에요, 어머님. 그런 말 한 적 없어요. 큰 며느리가 그러던데? 그 한마디에 작은 며느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못했다. 말하면 핑계 같을까봐. 괜히 집안 시끄러워질까봐. 그렇게 또 한 번 작은 며느리는 침묵을 선택했다.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여름날 벌어졌다.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며느리들이 번갈아 간병을 하게 됐다. 작은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회사 휴가를 내고 병실을 지켰다. 반면 큰 며느리는 아이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라며 한두 번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다.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작은 며느리를 불러 세웠다. 선희야, 너 돈 때문에 불만 많다며? 네?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아깝다고 했다며. 작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. 어머님,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. 큰 며느리가 그러던데. 그 순간 작은 며느리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. 아, 이건 참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구나. 며칠 뒤 우연히 들은 전화 한 통. 큰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며 시댁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. 걔는 참 말도 못해. 일은 다 하면서도 생색은 못 내잖아. 시어머니 재산도 내가 챙겨야지. 어차피 믿는 건 나밖에 없거든. 그 말을 듣는 순간 작은 며느리는 손이 떨렸다.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다. 내가 바보였구나. 그날 밤 작은 며느리는 처음으로 결심했다.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. 하지만 소리치지도 않겠다고. 두고 보자. 마음을 정리했다. 작은 며느리는 변하지 않은 척 살았다. 여전히 웃고 여전히 일을 했다. 다만 하나 달라진 게 있었다.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.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,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, 간병 날짜는 어떻게 나뉘었는지, 문자로, 통장 내역으로, 날짜로. 그리고 어느 날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. 작은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. 어머님, 저도 할 말이 있어요.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. 작은 며느리는 감정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. 그저 하나씩 보여주었다. 이날은 제가 병원에 있었고요. 이 비용은 제가 냈습니다. 이 말은 제가 아니라 형님이 하신 말이에요. 큰 며느리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다. 아유, 그걸 왜 지금 와서. 하지만 말이 꼬이기 시작했다.
기억은 엇갈렸고 변명은 늘어났다. 주변 친척들의 눈빛이 달라졌다. 시어머니는 말없이 작은 며느리의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.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. 큰 며느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하지 못했다. 어른들 앞에서도 조심스러워졌고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. 시어머니는 어느 날 작은 며느리에게 말했다. 선이야,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. 그 한마디에 작은 며느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. 작은 며느리는 복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. 그저 자기 몫의 진실을 되찾았을 뿐이었다. 이제 더 이상 혼자 희생하지 않았다. 할 수 없는 건 못합니다 라고 말했고 억울한 건 조용히 바로잡았다. 그리고 알게 됐다. 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란 걸. 웃고만 있던 작은 며느리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. 끝까지 웃으려 했던 큰 며느리의 말로.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다. 처음엔 작은 욕심이었고 그 다음엔 조금의 거짓말이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기 말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날이 오고 말았다. 큰 며느리 정말자는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. 1.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었다. 김영희는 늘 스스로를 똑똑한 사람이라 여겼다. 착하게만 살면 손해지. 세상은 요령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시댁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는 계산을 시작했다.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, 어디까지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지, 그리고 누구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지까지. 작은 며느리 선희는 정말자가 보기에 딱 좋은 상대였다. 말 없고 불평 없고 억울해도 참는 사람. 저런 애 하나 있으면 참 편하지. 김영희의 무기는 늘 말이었다. 어머님, 선희가 요즘 좀 예민해 보여요. 제가 이해하려고는 하는데 절대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다. 대신 걱정하는 척, 감사하는 척. 그러면 시어머니는 늘 말했다. 그래도 네가 큰 며느리라서 다행이야. 그 말이 정말자는 좋았다. 아니, 중독에 가까웠다. 점점 더 깊어진 거짓말. 한 번 통했던 방법은 두 번, 세 번 쓰게 마련이다. 큰 며느리 김영희 는없는 말도 만들었고 작은 일을 부풀렸고 자기 실수는 슬쩍 선희에게 넘겼다. 제가 하려고 했는데 선희가 먼저 해버렸어요. 제가 말리긴 했는데요. 그럴수록 선희는 더 말이 없어졌고 정말자는 더 당당해졌다. 봐, 아무 일도 없잖아.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. 선희가 예전처럼 모든 걸 떠안지 않았다. 이건 형님 차례 아닌가요? 이건 같이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. 정말자는 그게 불안했다. 얘가 변했네. 시어머니 입원 후 김영희는 예전처럼 말을 흘렸다. 선희가 돈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의 반응이 미묘했다. 그래? 딱 그 한마디였다. 김영희는 몰랐다. 이미 기록이라는 것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. 그날은 친척들이 다 모인 날이었다. 정말자는 늘 그랬듯 자신만만했다. 선희가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어머님, 그리고 여러분, 저도 더는 숨기지 않겠습니다. 김영희는 웃으려 했다. 늘 그래왔으니까. 하지만 선희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. 이날 간병은 둘째인 제가 했고요. 이 비용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. 그리고 이 말 저 말은 형님이 하신 겁니다. 김영희는 웃으며 말했다. 아유, 기억이 좀 헷갈렸나 봐요. 하지만 한 장, 두 장 넘어갈수록 그 웃음은 굳어갔다. 말은 점점 빨라졌고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.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다.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한숨을 쉬었다.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그 침묵이 김영희에겐 정말 무서웠다. 왜 아무 말도 안 하지? 그날 이후 김영희는 집안에서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. 아무도 대놓고 뭐라 하진 않았지만 웃음이 사라진 대화, 싸늘한 눈빛, 모두들 등을 돌리며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. 신뢰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다. 어느 날 밤 김영희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.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? 하지만 곧 떠올랐다. 자신이 했던 말들, 조용히 조작했던 이야기들, 그리고 그 위에 쌓은 편안함.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만들었다는 걸 김영희는 결국 알게 되었다. 말로 쌓은 거짓은 말 한 번에 모두 무너진다는 걸. 그리고
착한 사람을 얕보면 결국 그 사람에게 지고 만다는 것을. 작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복수도 비난도 없었다. 그게 김영희를 더 힘들게 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용서. 그게 가장 무거운 벌이었으니까. 사람들을 속인 거짓말은 결국 본인도 속였다. 그리고 큰 며느리는 자기 말에 스스로를 무너뜨렸다. 김영희가 무너진 후 끝내 웃는 사람은 작은 며느리였다.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 한 번에 뒤집힌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작은 며느리 이선희의 인생은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방향을 틀며 바뀌고 있었다.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가장 얕봤던 사람들이었다.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. 큰 며느리의 거짓이 드러난 뒤 집안은 잠잠해졌다. 소란도 없었고 큰 싸움도 없었다.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. 선희는 예전처럼 모든 일을 혼자 떠맡지 않았다. 이건 같이 하죠. 이건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.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기준이 생겼다.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 변화를 낯설어했다. 선희야, 네가 예전 같지가 않네.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다.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이제 제 자리를 찾는 거예요. 선희는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기로 했다. 남편에게도 처음으로 분명히 말했다. 나 혼자만 참는 건 더 못해. 당신이 중간에서 말해줘야 해. 남편은 놀랐다. 늘 괜찮아라고 말하던 아내였으니까.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다. 선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.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. 선희야, 내가 너한테 너무 의지했구나. 그 말은 사과이기도 했고 인정이기도 했다. 선희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.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기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. 선희는 오래 미뤄왔던 일을 시작했다. 젊을 때 배웠지만 결혼과 시댁 때문에 접어두었던 일.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,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. 작게 시작한 모임은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. 선희 씨 말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. 이상하게 믿음이 가요. 그 말들이 선희를 다시 살게 했다. 어느 날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. 이번 주말에 좀 와줄 수 있겠니?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.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. 다음에 미리 말씀 주시면 조율해 볼게요.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다. 거절은 죄가 아니라는 걸 선희는 그제야 알았다. 선희의 삶은 드라마처럼 화려하지 않았다.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다. 잠을 편히 자게 되었고 이유 없는 죄책감이 사라졌고 웃음이 억지로가 아니게 됐다.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. 몇 달 뒤 우연히 마주친 큰 며느리 김영희. 그녀는 예전 같지 않았다. 말수도 줄었고 웃음도 어딘가 힘이 없었다. 김영희가 먼저 말했다. 동서, 나 그때 미안했어.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. 괜찮아요.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. 그 말은 용서이기도 했지만 선희가 이미 다른 곳에 서 있다는 증거였다. 선희는 알게 됐다. 착하게 산다는 건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. 자기 기준을 지키고 자기 삶을 선택하는 게 진짜 착함이라는 걸.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도 인생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는 걸. 선희의 인생은 남을 이겨서 바뀐 게 아니었다. 스스로를 지켜서 자기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 자신감에서 우러나는 얼굴은 평온해졌다. 어느 날 저녁 선희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.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이 들었을 시간.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조용했다. 선희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.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. 참고 버틴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얻는다. 작은 며느리의 인생 역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완성됐다.